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11월 13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 우리 증시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지수 차트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장이었죠. 3거래일 동안 양시장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이 이제 이 하락세의 좀 피크를, 오늘까지는 피크를 좀 찍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2.94%, 코스피 지수 2.6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역대급 저점을 갱신하면서 오늘 5만원 선까지 위협받는 아주 약간 치욕스러운 날이 아닌가.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고 2022년 저점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장중에는 분명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외국인들. 하지만 역시나 장 끝나고 마감 딱 기준을 보니까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7천억 가량의 매도인데 단위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봉을 우리가 한번 흐름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장 막판에 항상 대량으로 거래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말이 안 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하락이에요.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 저희 회원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안내해드렸던, 그러니까 보여드렸던 삼성전자 수급 동향을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드려야겠구나. 이게 지금 장중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이었어요. 2시 15분인데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 이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었지만, 역시나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7천억? 지금 7천억이라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고가 부근, 특히 최고가를 형성했었던 7월 5일날 하루 동안 약 1조 2천억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제스처가 아닐까. 삼성전자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 10조 이상을 지금 잘라내고 있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10조 이상을 잘라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지금 숫자기는 최근까지 더해보진 않았지만 지난달까지 제가 대본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해드린 부분이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금액이 손절 물량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매도하는 게 수익일 수가 없죠. 물론 공매도 물량이 있습니다만은 그 공매도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매도 비중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이 매도세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과하다라는 생각은 지금 주가 때문이지만 사실 이 부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과하다라는 생각도 사실을 잘 안 드실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걸 보여드릴 텐데, 바로 삼성전자의 일봉을, 지금 이게 삼성전자의 일봉이에요. 차트가 굉장히 좀 작게 보이죠. 그냥 이 추세 흐름만 보시면 돼요. 일봉 하나하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부분에 있는 것은 환율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지수 차트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 삼성전자 차트를 반전시켜 놓으면 정확하게 2023년 8월 21일부터의 차트들입니다. 지금 환율 차트와 삼성전자의 역전환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바로 이 삼성전자 영향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입니다. 물론 작년 4월에 한번
강하게 이제 환율이 상승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 환율 상승 요인은 이때로 가봐야 알겠지만 올해 초저 4월 달에 이때로 가봐야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시점에서 환율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보통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고금리이기 때문에 강달러가 나오고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외부 그 증시자금, 이머징 마켓 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금리 인하 시작한다라고 하기 전에 일단 환율이 고공행진을 했죠. 보통 이 이슈가 나오기 전 뭐 이럴 때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불거졌었던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라앉았었던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올라왔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추세로만 보면요. 환율 차트와 삼성전자의 최근 차트는 굉장히 비슷하고 삼성전자가 2022년 58,000원 최고점 자리를 형성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그때 당시에 2022년 8월이거든요. 2022년 9월일 겁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면 2022년 9월달 딱 요 시점 51,800원 9월 30일에 찍었는데 원달러 환율은 바로 요때 2022년 비슷한 시기죠. 9월 28일 9월 30일에 최저점이었고 삼성전자는 이 환율 자체는 10월 17일에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환율은 일봉으로는 2023년 것까지는 이 차트로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주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자 9월 26일이 있는 주간에 환율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같은 주간이죠. 거의 같은 날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지금 하락은 앞서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HBM 시장의 이 참여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순전히 수급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주식을 매수해야 할 매력도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매수 포지션이었는데 매도로 다시 이렇게 전환된 건 제가 볼 때 공매도의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공매도가 금지지만 펀드 자금이라든지 특수한 이 자금들은 지금 공매도가 가능하죠. 거기서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아주 줄기차게 팔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의 지금 저가, 역대급 저가와 지금 아주 높아져 있는 이 환율 이 사이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환율 그러니까 달러 쪽으로 베팅하는 외국인들이 점차적으로 이 갭이 줄어들면서 적정 구간을 만나게 되면 삼성전자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높아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3만원이면 야 아무리 지금 환율이 1,400원이어도 삼성전자 3만원이면 이건 일단 사야 돼 라는 인식. 그게 뭐 지금 예를 들어 3만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지금 5만원이 이탈하면 그러한 인식이 발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 떨어졌다는 얘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죠. 일단 보면 지금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는 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효과로 인한 강달러의 흐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제 이제 3천억 가량의 시장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오전에만 3천억이 매도가 나왔고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7천억 순매도인데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7,3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대단한 매도세가 나가고 있고 바닥권에서 더욱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미증시는 트럼프 랠리가 잠시 쉬어가는 형국이 지금 계속이 아니고 트럼프 랠리가 잠시 쉬어가는 형국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 오늘 시가 형성부터 압박감이 조성이 됐습니다. 진짜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와 2차전지 그나마 선방하던 바이오주까지 동반 하락을 했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 이슈를 살펴보면 3분기 유럽 GDP 수정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10월 CPI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확실한 지표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지표가 지금 나올 수 있을지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좀 긴장하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지스타 2024가 개막을 하는데 게임주들도 지금 현재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막상 실적 시즌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상 실적 자체는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상 실적에 부합하지 못했었던 점은 좀 큰 타격이에요. 자, 관심 섹터로 보고 있는 것, 우크라 재건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고, 오늘 장 마감 시점에 가장 뜨겁게 움직였었던 종목과 섹터 테마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입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계속해서 뭐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진엔텍 수익 실현 잘 됐는데 또 밀려버렸어요. BHI도 좀 밀렸고, 이 좀 밀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 변동성이 지금 정상적이지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강세 흐름 보였는데 로봇 관련주도 변동성은 역시나 컸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SY스틸텍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최근에 6,100원대 이제 매수하셔도 된다. 지금도 하셔도 된다. 또 사인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하락 구간, 특히 오늘 좀 조정 구간이 나왔었는데 5,700원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5,800원에서 5,600원 사이 구간 매수하자 했는데 5,990원 최저가를 오늘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 SY스틸텍 이렇게 매매가 나갔고, 지금 현재 최근 매수하신 분들 평당 5,900원에 저희 고급박 평단은 계속 올라오죠. 계속 불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440원, 이제 6,140원까지 추가 물량 수익 실현했는데 마감 종가는 더 올랐고, 지금 시간 내에서의 흐름 보면은 약간 빠지고 있네요. 최근에 저희가 매수해서 장 막판에 강세를 보이면 시간 내에서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일단 상승은 둘째치고 가고 있다라는 게 어딥니까?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되겠고, 우진엔텍 수익 실현했는데 이후에 좀 하락했어요. 그래도 잔량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샤페로는 5,200원 매수한 다음 보유 중인데 역시 변동성이 좀 커요.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시장 흐름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고요. 8월 블랙 먼데이를 기록했었던 8월 5일날 이 연중 저점을 위협하는 지금 하락세인데 제가 볼 땐 내일 이거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연중 저점이 나오게 될 거예요. 8월 달에 저점 찍었을 때만 해도 8월 저점으로 해서 보통 지난 2년 동안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는데 2달 정도 땡겨지면서 하반기 내년 상승을 위한 발판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기대감이 좀 부서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3거래일 동안 10% 이상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뭐 얼마가 지금 최근에 하락한 게 2달 동안 250조 가량이 지금 시총이 증발했거든요. 최근 요 3거래일 동안 한 40조 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너무 그냥 숫자 게임처럼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 금액이 현실감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5만원대 위협하는 하락으로 2022년 만들었던 저점 이탈을 했고요. 내일까지 하락세 이어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 연저점이 갱신이 될 겁니다. 52주 신저가가 나올 수도 있지요. 삼성전자는 이미 52주 신저가고요. 자, 지금으로서는 반등의 모멘텀 딱히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환율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전고점 자리가 2022년에 만들었었던 바로 저 1,440원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 되겠고, 이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제가 환율 차트를 뒤집은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뒤집어서 보여드렸죠. 환율 차트와 삼성전자의 뒤집은 차트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말씀드린 것 그리고 보여드린 대로 2022년에도 돌파하는 과정이 1440원대 나왔는데 삼성전자 51,800원 신저가가 이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갱신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 이탈하면서 나오는 이 수급 공백 시즌입니다. 이른바 트럼프 효과죠. 이 트럼프 효과가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보면 이 정책을 트럼프의 정책대로 밀고 나가면
기업 지원책이죠. 법인세 감면하고 기업에 계속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에 이제 지원책을 펴고요. 무역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교육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물건이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가 없죠. 결국에는 물건값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증시 모두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메랑이 미국으로도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뿐 아니라 유럽 글로벌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미국은 나홀로 강세인데 이건 테마성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모두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 안정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대신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가 뭐냐면, 소액의 자금으로 우리가 그동안 종목을 많이 매매했고 많이 사놨고 보유한 종목도 많지만 다 비중이 약간씩 들어가 있잖아요. 소액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매도를 해주고, 지금 새롭게 우리가 탑승할 수 있는 종목, 지금 이제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소액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해주면서 이 기다리는 동안에 뭐가 발생해요?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이 기회비용을 우리가 좀 복구시키는 그러한 매매 대응을 지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은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진엔텍 오전에 장 초반 수익 실현 들어갔고, SY스텔텍 오늘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 낮췄고, 이 물량에 대해서 오늘 또 수익 실현 장 마감 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야 되는 매매 패턴이다, 매매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들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로봇주가 오늘 굉장한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딱히 이슈는 없습니다. 큐림 로봇 오늘 가장 강한 강세를 보였는데, 큐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나와 있어요. 최대 주주가 EQ셀이라는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EQ셀의 주식 양도 계약, 주식 양수 계약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큐림 로봇으로 변경이 됐다. EQ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여기 나오네요. 2차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인데, 큐림 로봇이 EQ셀을 인수했다는 얘기죠. EQ셀은 지금 거래 정지인가? 어쨌든 큐림 로봇이 지금 2차전지 산업에 진출한다는 건데, 이게 근데 어떤 신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2차전지 관련주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데 큐림 로봇은 이 EQ셀을 인수하면서 상한가에 갔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매수할 만한 섹터 종목이 없으니 이걸 이슈로 해서 수급이 그냥 몰린 것 뿐입니다. 최근에 이 큐림 로봇을 누가 매수했겠어요? 최근에 매수할 만한 차트가 전혀 아니죠. 이런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큐림 로봇 이외에 다른 종목 굉장히 많은 이런 아무런 특징 없는 패턴이 많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자, 큐림 로봇의 차트예요. 이걸 지금 상한가에 대한 득을 보는 것은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려있던 분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큐림 로봇이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 오늘 대체로 이렇게 뜬금포 상한가나 뜬금포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진 로봇도 로봇주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유진 로봇 역시 똑같은 차트죠. 어저께까지 아무런 특징 없습니다. 그러다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이건 주식 무슨 광고니? 자, 그래서 유진 로봇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걸려있는 이슈는 없습니다. 이렌시스 강세 흐름 보였는데, 이게 오늘 변동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로봇주인데, 세상에 상승이 15%까지 나오다가 마이너스 2%로 끝났습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오늘 변화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로보도 이제 최근에
로봇주로서 상승을 보였는데 본디 로보로가 가장 이슈화가 됐었던 기업, 로봇 기업이에요. 로보로가 AMD와 함께 로봇 산업을 이제 진행을 했을 겁니다. 최근에 AI 관련 로봇. 그래서 AMD와 공동 에듀테크 아시아 2024 전시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10월 31일 날 나온 기사거든요. 10월 31일 정확하게 급등했죠. 이날 나온 기사로 인해서 로보로보가 이제 최근에 로봇주에 좀 바람을 넣었고, 이걸로 인해서 뭐 유진 로봇과 같은 경우에도 10월 31일 날 여기서 수급이 한번 들어온 흔적이 있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요 부근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기술적 특징을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로보로보 정도는 기술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AMD 같은 경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고, 로봇주는 테슬라랑 연관 지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와 연관을 지어서 본다면 테슬라의 지금 가장 근간은 전기차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분명히 IRA법을 폐지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의 전기차는 약간 계륵보다도 안 좋은 표현이 뭘까요? 약간은 눈엣 가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테슬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다른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가 있죠.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스페이스 X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테슬라로 인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수급이 붙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 피런티어나 라이컴, SOS랩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보이는 게 전기차용 자율주행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게 첨단 하이테크 사업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이전에 로봇계라든지 사족보행 로봇 이런 쪽에서도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무조건 들어가야죠.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잖아요.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AI가 알고리즘을 돌리고 그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필요한 시각 정보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전달해 주겠죠. 그리고 나서 구동기에 신호를 보내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첨단 로봇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 발 수혜가 2차 전지나 전기차가 아니고 이런 다른 쪽의 하이테크 산업 쪽으로 좀 더 번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로봇 관련주들 사실 좀 움직임이 둔한 지금 모습 보이고 있는데, 워낙에 우리가 로봇주로 수익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1인시스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내일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 중요하고, 저는 전진건설 로봇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은 건설 로봇에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오른 로봇주들은 다 서비스용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서비스용 로봇, 뭐 배달 로봇이라든지 교육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전진건설 로봇은 건설 산업 로봇입니다. 조금 다르죠.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산업용 건설 로봇이라고 그 업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로봇주들과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최근 로봇주 중에선 가장 강한 흐름이었고요. 건설 로봇이죠. 확실한 이슈가 걸리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 관련주로 충분히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진건설 로봇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은 흐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종목 하나를 본다면, 아까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SY스틸텍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제 뭐로 설명을 드렸냐면, 남광토건 같은 종목이, 범양건영 같은 종목이 새로운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떠올랐는데, 사실 이들 토건주들은 사업을 진짜 진행하려고 그 현지에 가서 삽을 뜨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련주로 어저께 그냥 토건주라서 편입이 된 거고, SI스틸텍도 마찬가지지만 SI스틸텍의 조금의 차이점은 어떤 건설사가 가더라도 SI스틸텍의 건자재인, 건축자재인 데크플레이트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설명을 드렸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SI스틸텍이 찐 수혜주일 것이다, 찐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건데, SI스틸텍이 이제 오늘 어저께는 상승해서 소외됐지만 오늘은 거의 유일하게 우크라 재건 관련주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계속 얘기는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바로 요 이슈입니다. 트럼프 종전 초식에 이 종식하겠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고지전을 하는 거예요. 영화 고지전 보셨나요? 휴전이 가까워왔는데 휴전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의 점령지에서 휴전선을 긋죠. 그래서 땅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게 바로 요 시기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바로 요 종전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이 접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점령이 된 서부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이 전황 자체를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종전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했군요. 뭐 정확한 지도는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시 종식하겠다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 요 멘트가 중요한 겁니다. 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 상승 동력이 붙을 만한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전진건설 로봇을 드렸지만 사실 SI스틸텍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 차트에다 이렇게 표시들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동안 매매했던 영역들입니다. 이 포인트들에서 우리가 전부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들을 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가권인데, 이게 고가권이라고 해도 처음 상장 초기 때와 지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자리에서 상당히 이제 횡보 구간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크게 하락했다가도 상한가 캔들 하나를 만들면서 또다시 올렸는데, 그렇다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요 11월 6일에 만들었던 이 상한가가 새로운 수봉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요 상한가가 나오게 된 지 5일 차입니다. 이 거래일 안쪽에서 어떠한 수급이 강하게 붙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지금 시간에서 약간 하락 중인데, 만약 내일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또 오늘 매도한 만큼 추가 매수를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런 사인은 이제 저희 고급방 회원분들한테 사인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내일장이 열려봐야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시장이 하락은 어떻게 보면 예견이, 저는 지금도 내일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거의 한 80% 정도를 갖고 있고, 그 마음을 갖고 내일 시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하게 출발한다면 땡큐지만 하락하면서 출발한다면 지금 제가 생각한 전략대로 대응을 할 건데, 기본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기본적인 전략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던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워낙에 바닥권이고 8월 5일에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빠른 저가 매수,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나도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들 땐 고환율이더라 하더라도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던지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좀 버텨주고요. 기다리면서 버티는 구간 동안에 기회비용이 아쉽고 우리가 또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일부라도 현금화를 하셔서 단기 대응,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슈화가 되어 있는 종목들로 단기 대응 해가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또 고난의 행군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행군 뒤에는 진짜 꿀맛 같은 휴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어요. 코스피 지수인데 8월 달에 이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여기서 매수한 종목이 있었잖아요. 기다렸습니다.
버텼어요. 왜냐하면 손절 가격을 주질 않았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요 반등하는 구간에서 일부 매도하면서 종목 교체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을 챙겼고, 버텨줬던 종목들이 이 구간들에서 반등 나오면서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됐죠. 특히 우리기술투자처럼 트럼프 테마까지 탄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강세 흐름 보이면서 수익 구간이 와줬습니다. 한두 달 정도를 보유했지만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도 받고 기다렸던 우리기술투자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필요한 전략은 이겁니다. 여기 저점 이제 뭐 내일이면 깨지겠지만 새로운 저점이 나왔을 때 또 다른 상승을 위한 저점 갱신이다. 확실한 또 바닥 인식이 올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기다려주고 버텨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매매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대로 내일도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저는 이런 시장일지라도 종목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면서 지금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험난한 장세,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 버텨주신 분들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당분간은 조금 더 힘들겠지만 우리가 계속 기운을 내보고 힘내보면서 버텨보고요. 또 방긋 웃는 정말 시쳇말로 우리가 꿀을 빠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꿀을 빨려면 이런 시기를 견뎌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잘 버티면서 우리 투자자들끼리라도 으쌰으쌰하면서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남은 오후 시간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